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그 뭐 경비 쳐다보고 그게 헷갈리시나 본데요. 어차피 국세지방세가 당에서도 되고 여기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국세지방세 중에 당해세와 그 가산금 포함될 수 있고 여기 포함될 수 있고 국세지방세 이쪽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 최우선 밑에 아래죠 다. 그러죠? 국세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지방세다. 당해세인가 아닌가 그걸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번부터 보실게요. 22번은 다음 주택임대차 설명이다 틀린 거죠? 1번은 뭐 맞는 말 그대로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1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되는 거 봅니다. 2번 보시면 대항력과 우선매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 경우에요. 아까는 경매니까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 빨랐죠. 그리고 우선매제권 있죠. 순위는 좀 늦지만 이자가 경매에서 말소 기준 근로에다 대항력 빨랐으니까 내가 대항력과 우선매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만약에 저당권 아래에 임차권이 있었다면 얘 대항력 없어요. 경매에서는. 그러죠? 근데 저당권보다 먼저 있으니까 대항력과 우선매제 겸유하는 겁니다. 다시 2번 대항력과 우선매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1 경매일자에서 배당 요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기에요. B가 우선면제 배당 요구해서 우선면제 받았죠. 근데 아까 이제 사람이 바뀌었네. 아까처럼 다시 해보면 가불병을 해볼게요. A, B, C 똑같은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이런 식으로 아까 사례에서 그러면 우리 배당 요구했죠. 그럼 저당권보다 늦게 받아요. 그래서 병이 먼저 받고 우리 나중에 받습니다. 그럼 병이 먼저 받고 아까 못 받은 돈이 있다. 그럼 그 돈은 정한테 달라고 대항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선매제권을 한번 써먹으면 글로 끝입니다. 그럼 다시 2번 다시 봐보세요. 대항력과 우선매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1경매일자에서 배당 요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얘보다 나중에 받으니까 보증금을 다 못 받아서요. 그때는 경매가 또 나왔대요. 그게 제2경매일자에서 나머지 보증금 잔액을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우선면제 한번 써보면 끝입니다. 못 받은 건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거지 또 다른 경매에서 우선면제 못 받아요. 그래서 우선면제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두 번째 못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례는 아직 한 번도 오늘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대항력이 이거 대항할 때는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제2경매에서 우선이 못 받아요. 대신 뭘 한다? 대항한다. 대항.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이 딱 나와 있죠? 그 해설 두 줄 딱 밑줄 하시고 정확히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2번은 오늘 처음 한 거 맞아요. 2번 오늘 처음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에게 부당이득 받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자기가 잘못입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합니다. 4번 임차인이 같은 다가구 주택 도로 쳐보세요. 그럼 단독주택이죠. 동호수 기재할 필요 없어요.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호수를 변경하여 다시 전입신고하였더라도 원래 제일 처음 전입신고에 의하여 대항력 발생합니다. 왜 그래요? 다가구는 지분만 적으면 돼요. 동호수 필요 없습니다. 다음 5번 X, 5번 몰라도 돼요. 그냥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오늘 처음 한 거라 새롭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23번 문제. 이제 주임법 판례의 설명에다 타당한 거죠. 1번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자, 최선순위 전세권 설정되기를 하고서 동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럼 전세권자 지위와 주택임차인 지위 있죠. 따로따로 판단 따로따로요. 그 다음 임차인이
전세권자네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하였다면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그럼 주택임차인 대항력은 따로죠?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과 주택임차인지 따로따로 하면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예요. 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위 1번의 경우 임차인 자격입니까? 전세권자 자격입니까?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 요구하면 그럼 전세권 아무 상관없죠.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을 본다 틀렸어요. 전세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항상 전세권과 주택임차인지 따로따로 판단은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3번은 이제 처음 한 거예요. 3번은 처음 한 겁니다.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뿐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랬죠. 자, 그럼 전세권 계약서에 그 등기관 접수인을 딱 찍거든요. 그 등기관은 그 접수인을 확정일자처럼 봐줘요. 다시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접수인 같은 거 도장 찍어요. 그 도장을 뭐로 봐준다? 확정일자와 같은 걸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주택임차인은 다 대지 포함이죠. 대지 경매대가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럼 전세권 계약서에 접수인 찍었으니까 그것을 확정일자처럼 봐줍니다. 확정일자. 그럼 주임법상 우선 면제권이죠. 그럼 대지까지 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은 시험에는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4번.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우선 면제권 인정된다. 4번은 맞습니다. 4번은 시험에 가끔 나와서 가끔. 4번이 판례이기 때문에 5번과 같은 법조문이 생긴 겁니다. 다시 4번이 판례고 그 판례 때문에 5번과 같은 법조문이 생겼어요. 5번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갑주택을 의리 임대차했어요. 그럼 우리는 임차권이 있죠. 그 다음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증금만한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증금만한 채권이 있는데 주택 인도받고 대항력권 갖췄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찍었다면 이걸 위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갖췄습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니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요. 자기가 가진 돈이란 갑에게 맡겨둔 보증금 맡겼거든요. 근데 살기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임차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임차권과 분리해서 이걸 양도해요. 이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했다. 깡하죠. 깡이라 하죠. 깡. 보증금이 3억이라면 이거 끝나면 3억 받을 권리 있죠. 급하니까 지금 한 2억 5천에 파는 거 2억 5천에. 그리고 2억 5천 받아요. 어른 2억 5천 받았죠. 그럼 끝나면 갑이 가서 3억 받는 겁니다. A가. 그럼 A는 5천 벌잖아요. 그러면 깡이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임차권은 우리 가지고 있고 채권만 양수받았죠. 그럼 이 A가 주택 임차인입니까? 얘는 그냥 채권 양수인이지 임차권에 을한테 있죠. 그럼 얘는 주택 임차인 아닙니다. 주택 임차인 아니니까 주임법 적용 안 돼요. 따라서 주임법은 우선 면제권은 주임법에 있어요. 그럼 이거 A한테 따라오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그럼 A가 우리에게 이거 깡으로 받고 돈 많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줍니다. 경매 나오려면 우선 면제 못 받거든요. 돈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사채업자가 하는 겁니다. 이자 엄청나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해 보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이 판례 때문에 뭐를 만들었냐면 이 A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개인 아니죠? 금융기관이라면 이 우선 면제권 승계한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은행에 갖다 맡기면 돈 잘 빌려줘요. 경매 나오면 내가 우선 면제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4번이 판례고 그래서 5번과 같은 법조문이 생긴 겁니다. 그럼 동그란 4번은 다시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자는 주택임차는 아니죠?
주임법 적용 안 돼요. 원칙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고 5번. 위 4번에 관하여 동법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저런 금융기관은 승계한다라는 법조문이 생긴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4번 일단 답입니다. 그 다음 25번 나보세요. 다음 주임법 판례이다 잘못된 거죠? 1번은 갑이 자신의 대지 동원하셔보세요. 대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 동원하십니다. 설정한 후 동그라미 후. 그 대지상에 주택 신축 동원하십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대지 나대지입니까? 나대지죠. 그럼 법정이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다시 신축하였고 그 후에 병이 그 주택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온 경우 병은 위 대지 동그라미 대지 경매대가로부터 을보다 을이 처당권자죠. 을보다 우선 이 말이 최우선을 말해요. 최우선 면제 받게 된다. 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172페이지 펴보세요. 이것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요약집 172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있습니까?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똑같아요. 항상 어디서든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하시라 했죠? 경매하면 뭐가 떠나야 돼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뭐 주임법이든 법정이상으로도 다 말소기준 권리. 최소한의 저당권. 다 똑같아요. 모든 법이든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럼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주택이 있을 때 이 주택에 임차인 을이 있다. 이자가 대항 요건 확정 일자랑 다 갖췄다면 이 토지만 경매돼요. 토지만 경매되면 얘는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임법 상임법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대지 포함이라 이렇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주택이 있었어요. 먼저.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자.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입니까? 그럼 나중에 경매 나오면 법정상고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이 나왔다. 임차인. 근데 이 A가 토지만 경매, 토지의 저당권이니까 얘가 토지 대지만 경매했어요. 그럼 이 을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문제는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나왔어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나왔다. 그 다음에 갑이 주택을 신축했어요. 그럼 경매 나오면 법정상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 안 되죠? 설정 당시 동일세 아니니까. 그럼 주택 철거해야 돼요. 그러죠? 철거당할 주택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A가 토지만 경매했다. 대지만 경매. 그럼 이 주택 철거해야 돼요. 을 당연히 나가야 돼요. 철거당할 주택의 산주제 여기에 우선면제 최우선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만약에 여기에 최우선 면제 같은 거 받게 해버리면 만약에 받게 해버리면 자, 나대지에 A는 돈 겁나게 많이 밀렸죠? 여기다 100층짜리 주택 짓고 소액임차인 10만 명 집어내, 10만 명. 그럼 10만 명이 다 받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최우선?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이더라도 이 대지 경매대가에 최우선 못 받습니다. 단, 이 주택만 경매되면 최우선 받아요, 여기는. 어디 못 받는다? 대지. 여기는 A가 돈 빌릴 때 주택 눈으로 봤죠. 그러면 방이 몇 개고 최대 소액 임차인 몇 명 들어온가 다 계산해서 돈 빌려줬어요. 아주 조금. 그 다음 소액 임차인 들어왔죠. 그럼 당연히 대지 경매대가에 여기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항상 무조건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최선수의 저당권을 보여야겠죠. 최선수의 은행 저당권을 상상 말속해진 걸립니다. 그럼 거기 요약집 동그라미 4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죠. 대지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게 우선이 최우선이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럼 나대지에 저당 설정한 거죠. 소액 임차인은 대지예요. 대지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이거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다시 문제 25번에 1번. 다시 동그라미 친 거 읽어볼게요. 동그라미가 대지죠. 대지 저당권 후 주택 신축하였고 그 후에 병이 주택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온 경우 병은 이 대지죠. 대지 경매대가로부터 을보다 우선이 최우선이죠. 최우선 면제 받게 된다. 틀렸어요. 못 받습니다. 그 다음 2번 주임법에 의하여 우선면제권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현행법상 배당 요구가 필요하죠. 2번은 임차인 등기했습니까? 했다 말 없죠? 그럼 배당 요구해야 돼요. 3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임차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그럼 뭐 받으려고 지금 경매 신청했어요? 보증금. 근데 별도로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가 팔립니다. 당연하죠. 돈 받으려고 경매했어요. 근데 너도 배당 요구해 하면 되겠습니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돈 받으려는 거니까. 다음 4번 경매 1차대 임차인 임차들 경락인에 인도하지 않으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배당 받을 수 없다. 맞죠? 경매 신청할 때 방 안 빼죠? 언제 방 빼요? 4번처럼 돈 나중에 받을 때 방 뺀다 그랬죠? 그래서 5번 위 4번의 경우에 임차주택 인도 즉 방 빼는 것과 보증금 수령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경매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방 빼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4번 5번 맞습니다. 1번이 틀렸었죠. 예? 네, 답이 맞아요. 1번입니다. 1번. 답이 잘못 났습니다. 1번. 자, 26번. 다음 중 주임법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아까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경로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이행이죠? 이 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 후행 동시행 관계 있지 않죠? 맞았습니다.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후에 보증금을 감액하여도 소액 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허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보증금을 감액했대요. 그러면 소액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갑소유 대지와 지상주택 중 우리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럼 저당권 취득할 당시 대지와 주택이 있었죠? 그 다음 그 후 병이 그 주택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온 경우 의로가 빠졌네요. 그 다음 대지죠? 대지 경매대가에서 병이 을보다 우선이 최우선 받을 수 있다. 4번 위 3번의 경우 최우선의 경우 병은 경매 신청 등기죠? 맞았죠? 그때까지 대항을 가셔야 된다. 5번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대지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그때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해준다 그랬죠? 상임법도 똑같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답입니다. 다음 27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면제권 기도를 틀린 거죠? 1번 대항요건의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 다음 그 대지 맞죠? 대지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면제 발생 다 대지 포함 무조건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다 대지 포함이에요. 1번 맞습니다. 2번 대항요건의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자 통하나 쳐보세요. 대지망 경매 대지망 경매에도 아까 우선면제 받을 때 그랬죠? 여기 대지망 경매에도 받습니다. 함께 경매되던 1번이 함께 경매될 때 2번은 대지망 경매 다 우선면제 최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위 1번 2번은 우선면제권은 임대차 성립 당시 동일하십니다.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도 인정됩니다. 즉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있다가 임대차 했죠? 임대차 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대지를 팔았어요. 토지 매매. 그래서 병 토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도 임대차 할 당시에 갑소유 토지 주택이었죠? 나중에 임대차 후에 토지 파는 걸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제3자 토지가 경매 나와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번의 성립당시 그랬던 걸로 친 겁니다. 4번 임차주택이 이게 미등기래요. 이게 미등기여도 대지가 저당권이 있으면 경매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럼 이제 5번이 틀렸겠죠? 자, 5번 미등기 주택 소액 임차인이 그 대지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밑에 다 틀렸어요. 그 밑에 아예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말 아예 없어요. 2, 3번을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대지에 대한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면 돼요. 다시 대지가 경매 나왔죠? 그럼 대지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췄다면 최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막 그럴듯하게 막 써놨는데. 그래서 그 밑에 해설처럼 딱 보시면 돼요. 거기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면 되는 거지. 그 뒷말은 2, 3번을 막 써놨어요. 그래서 5번이 정확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봐보세요. 자, 민특법 보충 문제 있죠?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주인파 설명 옳은 거죠? 작년 문제입니다. 1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동그라미 맞죠? 수리한 때입니다. 수리한 때.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로 발생한다. 틀렸어요. 수리한 때. 나는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그냥 퇴근했다. 그럼 공시가 되지 않죠? 그럼 대항력이 없어요. 적어야 돼요. 수리 적어야 됩니다. 수리. 2번 아까 했죠?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이 소급는 자, 소급자는 최우선 면제 없다 그랬죠?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동하십니다. 그럼 앞에 임차권 방 빼야 돼요. 방 빼야겠죠? 그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 밑에 임차권 들어왔죠? 그럼 경매에서 대항력 없습니다. 다시 선순위 저당권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주의 승계한다 틀렸죠? 이게 대항력 있다거든요. 대항력 없죠? 여기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빨랐어야 돼요. 근데 저당권보다 느리니까 경매에서 대항력 없다 그랬죠? 그 말은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 해야 죠 자,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확정일자가 틀렸죠? 대항요건. 대항요건을 같이 해야지. 확정일자는 우선면제 요건이에요. 최우선 아닙니다. 확정일자 최우선 아니에요. 황우서. 그래서 확정일자가 틀렸어요. 5번 주택 임차인 우선면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 미친다. 미친다죠? 다 대지 포함.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은 이제 문제의 1, 2, 3, 4, 5의 날짜가 있죠? 그러면 2번 문제도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2013년 2월 1일 갑은 의르 서울 소재 X주택. 통화는 쳐보세요. 의르 X주택. 의르 X주택. 대부분 갑이 임대인으로 나오는데 우리 임대인이에요. 주의하시라고. 의르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 돈하십니다.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으로 마쳤다. 그럼 대항력 갖췄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2014년 1월 1일 아직 1년 안 됐죠? 어른 갑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 보증금 증액이 상구조. 상임법 9%, 주임법 5%죠? 5%. 그럼 보증금이 문제에서 7천만 원이었죠? 그럼 7천만 원의 5%가 350입니까? 1%가 700만 원이니까 쪼개면 350. 350 초과할 수 없어요. 500만 원 틀렸습니다. 5% 상구조.
자, 2번 2014년 3월 1일 임대차 기간 약속 기간 끝났네요. 1년이었으니까 3월 1일 갑 임차인 갑은 2년 주장할 수 있죠. 최단 기간. 갑이 임차권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 기간 1년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엑스유택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이 선택이 임차인이 1년이든 2년이든 누가 선택한다? 임차인 갑. 3번 2013년 6월 1일 동거가족 없는 갑이 자신의 주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그럼 대항력 상실했죠? 그 다음 계속하여 엑스유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 유지. 틀렸죠? 대항력 요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계속돼요. 두 가지 계속. 둘 중에 하나 없어지면 대항력 상실하죠? 그러면 우선면제 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항력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X. 4번은 최우선 금액이라 몰라보세요. 그리고 또 법이 바뀌었어요. 올 3월 달에. 5번 2013년 7월 1일 계약기간 중이죠. 우리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그럼 정이 새로운 소유자입니까? 그럼 임차인 나갈 때 누구한테 보증금 받아요? 정에게 대항력 있으니까. 양도한 후 임대차익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이게 맞죠? 신소유자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봐보세요. 자, 3번 을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갑소유 X주택 동그라미. 갑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 동그라미세요. 갖추고 확정일자 동그라미.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겠다. 틀린 거 그랬죠? 이렇게 문제 나오고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럼 1, 2, 3, 4, 5 1, 2, 3, 4, 5를 빨리 읽어보세요. 1, 2, 3, 4, 5만 아랍의 숫자만. 어디다 답을 쓰고 싶어요? 1, 2, 3, 4, 5만 빨리 읽어보세요. 5번이 5번. 5번에 4번은 이런 게 답이라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5번에서 4번은 이런 게 답이라 했어요. 틀린 거 그러면. 또 처음 들은 표현이 주시네. 왜 이렇게 연기를 잘 하실까? 이렇게 했잖아. 자, 4번, 5번이 지금 몇 줄이에요? 이게 시험지 크기로 들어도 조금 줄어요. 그걸 시험지 크기로 하면 한 5줄 될까? 이걸 4번에서 내기 너무 길어요. 한 문제 1분 안에 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걸 나는 내야겠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럼 중간에 딱 끊고 5번하고 앞 내용 연결해야 되니까 4번 연결이 시작돼요. 앞 내용 연결해야 되니까.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틀린 게 앞에 있겠어요? 뒤에 있겠어요? 당연히 뒤에 있으니까 질문이 긴 겁니다.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답이에요. 무조건. 20회 때 이런 게 2개가 정답. 20회 때. 그거 20회죠? 20회 이게 2개 정답이세요. 2개.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딱 그냥 5번에 딱 찍고 그냥 넘어가세요. 거의 정답이에요. 거의 이런 게. 틀린 거 그러면. 5번에 딱 찍었는데 틀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하죠? 5번에 제 말 듣고 딱 찍었는데 틀렸어 이게. 괜찮아요. 그냥 1초 만에 틀렸으니까. 어차피 여러분 이거 2번, 3번 읽고 틀린 문제 이거 어차피 틀려요 이거. 4번도 5번에서 4번의 경우를 4번을 3번 읽어요. 도대체 5번에서 말하는 4번이 어디까지인가 하고 그러다가 틀려요. 1초 만에 틀린 것도 실력이에요. 뭐하는데 2번 읽고 틀려? 그러죠? 틀릴 거 빨리빨리 틀리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맞추면 좋고 틀리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틀릴 거. 다시 3번은 이제 갑소유 주택이죠? 대항력 확정일자 갖췄어요. 틀린 겁니다. 1번 우리 갑소유 주택을 양수한 경우 우리 임차인이 돈 주고 샀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한다. 왜 소멸해요? 혼동.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내가 나한테 보증금 받지 않겠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 거봐봐요. 틀렸을 거잖아요. 1번부터 막히니까. 2번은 이제 좀 쉬운 거 나와요. 다 어렵지 않겠죠? 자, 2번 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구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 양수인이 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나왔습니다. 3번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우리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면 본다 그랬죠 아까? 법조문 그대로 말을 좀 사례를 바꾼 겁니다. 자 4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가청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럼 이 말이죠. 전후니까 임차인이 여기 있다면 임차인이 누굽니까? 을입니까? 이 대항력 갖췄다 했죠? 전후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전후에 저당권. 그럼 경매하면 다 소멸되겠죠? 그러죠? 다시 전후에 각각 병가청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된 경우 을은 대항력 없죠? 그러니까 을은 경락이 무에게 보증금만은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병가청이 있으면 얘가 경매 신청해도 예부터 다 소멸되죠? 그럼 대항력 소멸해요. 경락인에게 어떠한 주장 대항 못합니다. 돈 달라고 청구 못해요. 네, 5번 위 4번의 경우 병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제3취득자 그랬죠? 얘가 이거 대신 갚아버렸어요. 이거 내 보증금보다 이게 훨씬 적더라고요. 대신 갚아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소멸돼요. 그럼 어떤 게 말소 기준이에요? 얘가 말소 기준이죠? 말소 기준이니까 이제 대항력 살아남았죠. 이렇게. 그 다음 소멸되었다면 을은 무에게 경락이 무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이제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 빨랐으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주임법상 주택임대차 설명 틀린 거죠? 1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그럼 원칙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금 받아요? 양도됐으니까 신소유자 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에 도나십니다.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했죠 아마? 그 원룸 사건 원룸 어쩌려고 인정해서 했다고? 자 2번 다른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미등기 맞죠? 미등기 무효가 다 적용됩니다. 3번 아까 했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 종료되지 않죠? 아까 3번에 3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3번에 3번, 4번에 3번 같은 말입니다. 5번 다가구용 단독주택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되죠? 동호수 필요 없습니다. 5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 그럼 방 빼야겠죠?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할 때 방 빼야 돼요.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갖췄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딱 이 경우죠? 아까 저당권, 임차권, 저당권 얘가 경매하면 저당권 아래 소멸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4번, 5번하고 4번, 5번 똑같은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 그래서 이건 해마다 시면 작년 빼고 해마다 정답 나왔다 했죠? 작년 빼고 해마다 정답 나왔어요.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2순위 전세권자, 지상권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이런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그 다음에 저당권자 시간하면 우리 시험 항상 이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해요. 항상. 그러면 이 샌드위치 소멸이 살아있어요? 얘 이하로 다 소멸하죠? 다 소멸하면 돼. 그래서 얘가 작년 빼고 해마다 정답 나왔어요. 작년 빼고. 올해 분명히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작년 빼고 지금까지 몇 년간 나왔으니까 정답으로. 다 나왔죠? 보시면 계속 나온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주임법 문제가 끝났죠? 이제 상임법으로 가볼게요. 이제 문제집 일단 와보세요. 우리 문제집 390페이지 보시고 요약집을 잠깐만 볼게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은 요약집 대신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보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자 이제 요약집 173페이지 자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와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양과를 본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 대상 영리 목적에만 적용돼요. 양가로 2번 보증금 제한이 있죠. 서울은 얼마 이하입니까? 4억 이하이만 4억.
환산보증금이에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4억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4억 초과하면 상인법 적용 안 되죠. 그러더라도 174에 써 있는 것들은 서울에서 4억 초과해도 모든 상가 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그 1번이 대항력 적용돼요. 서울에서 4억 초과해도. 2번 계약갱신 요구 5년 적용돼요. 3번 권리금 보호 규정 작년에 생긴 거 적용돼요. 4번 차이면제 3기 적용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서울에서 4억 초과하더라도, 즉 보증금 금액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 177 와보세요. 177페이지 중간에 5번 계약갱신 요구권 있습니까? 몇 년이에요? 최초 임대차 포함 5년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실 거절할 수 없죠. 넘기시면 178페이지. 178 상단에 박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죠. 그걸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런데 외우셔야 돼요.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죠. 거기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먼저 타고난 대처리가 있었죠.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보쌈을 먹습니다. 부추와 삼합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타고난 대처리가 7호예요. 7호. 이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단 가나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타법령, 다른 법령. 고지가 가목. 이게 아니요, 안. 이게 멀리서 안 짜로 보여, 안. 이게 멀리서 안 짜로 보여. 안전사고. 그래서 타고난 셋 중에 하나를 이유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라고. 그게 7번입니다. 그러니까 7번의 밑에 가나다 있죠? 가가 고의 고, 나가 안전의 안, 다가 다른 법령의 타법령. 타고난 대처리고. 그 다음 부추가 2호예요. 부추. 부정의 임차. 이게 1호. 3기 연체. 이게 3호. 합의하의 보상. 이게 456. 이게 동의 없이 무단전대요. 멸실 내에서 임대차 목적 달성 못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항과 실파손. 그러니까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거절 못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거 8호 그 밖에겠죠? 그 밖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6번 권리금 보호가 있죠? 자, 권리금 보세요. 양괄호 1번 권리금 정의 등이 있습니다.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그 다음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그랬죠? 이 갑소유 상가 건물 있어요. A 임차인이 1층에서 커피숍 하고 있어요. 1층에서. A가 커피숍 그만하고 싶어요. B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커피숍 하고 싶대요. 자, 그럼 B가 이 자리에 들어와 커피숍 하려면 일단 갑 건물이죠? 갑과 B는 무슨 계약 맺어야 돼요? 그죠? 상가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갑과 B가 될 겁니다. 그럼 B는 A 커피숍을 인수받는 거죠? 그럼 권리금 계약은 누가요? A, B가 권리금 계약 당사자예요. 그래서 일단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구별해야 된다. 그럼 그 좀 악덕 임대인들이 갑이 B한테 그래요. 너 내 건물 들어오려면 권리금 나한테 줘야 돼. A에게 권리금 주면 난 너랑 이거 안 해. 라고 해서 권리금을 갑이 많이 가로챘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벌 맞는 거예요. 그럼 양괄호 2번 이제 권리금 해소기의 보호 등이 있죠. 반괄호 1번 임차인 권리금 보세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려는 자 B죠? B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 제1항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그게 위에 안 깊어 타고난 해처리 그 박스예요. 다시 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보다 위에 박스 타고난 해처리. 그때는 임차인 나가야 되죠.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가 이때는 방해도 법 위반 아니에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 2, 3, 4 1, 2, 3, 4를 하지 말은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1번은 뭐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받는 행위 하지 말은 거죠.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라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1번에서는 권리금 직접 받지 마라 그랬죠. 2번에서는 권리금 주는 것을 못하게 하지 말은 거죠. 즉 권리금 주는 것을 못하게 하지 말은 겁니다. 그 말은 권리금 주는 걸 방해하지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직접 받지 마라. 2번은 주는 것을 방해하지 말합니다.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가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 그 부담에 따른 금액에 유추어 현저히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A 월세가 300만 원이거든요. 한 달 월세 300만 원. 아까 1번에서 뭐 하지 마라? 권리금 받지 마라. 2번에서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그래 너 권리금 주고 들어와. 방해 안 할게. 대신 너는 나랑 이거 해야지. 너는 월세 5천만 원 내놔 그래요. 너는 월세 5천만 원 내놔. 그럼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거에 비해서 현저히 고액 받지 말은 겁니다. 현저히. 그럼 현저히가 몇 프로인가 몰라요. 현저히가 몇 프로인지 몰라요. 두리뭉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면 얘한테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갑이라면 권리금 받아버려요. 제가 물론 제가 그런 말 안 갖겠지만 받으라고 맘만 먹으면 현저히 고액이 몇 프로인지 몰라요. 그러면 300이니까 700 월세 700만 원 내놔 그래요. 그럼 700이 현저하다는 건 누가 아무도 몰라요. 소송을 해봐야 돼요. 얘가 소송하겠어요? 안 들어오고 말지. 그러지 않을까요? 다시 월세 300이니까 너는 현저히는 안 올릴게. 월세 700 내놔. 그럼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럼 현저인가 아닌가 얘가 나한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 제기할 돈 없어요. 임차인들. 그러게 해서 받고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좀 추상적이라 좀 말이 많았어요. 이게. 다음 4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 거절하지 말란 거죠. 갑이 그래요. 너 왜 그래 못생겼니? 너 내 건물 들어오지 마. 라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마라 이거죠. 이런 거 하지 말란 겁니다. 그 다음 판가로 2번 이제 손해배상 책임 1번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해간 때 그 손해의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둘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하라 이거죠. 손해배상하라고 명무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가로 쳐보세요. 자, 첫 번째 가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가로치시고 자, 두 번째 가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로칩니다. 중, 높은, 낮은 동그라미 낮은. 그걸 높은으로 문제 많이 나와요. 다른 문제 집에. 낮은 겁니다. 낮은. 자, 그럼 첫 번째 가로와 두 번째 가로 낮은 거예요. 첫 번째 가로가 이거죠? 일단 두 번째 가로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 말이 커피숍 전문가들이 계약기간 끝나니까 이 권리금이 한 객관적으로 한 2억 정도 충분하대요. 2억 정도. 이게 두 번째 가로. 첫 번째 가로는 여기를 누가 서로 들어오고 싶어요. B가 그랬어요. 내가 권리금을 3억 준다고 나 달라고. 내가 3억 줄 테니까 나 달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가로.
첫 번째 가로가 둘이 정한 권리금. 두 번째 가로가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산정한 권리금. 둘 중에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낮은 거. 그래서 갑이 권리금 받는 거 방해했죠? 그럼 갑은 책임져야 돼요.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낮은 것까지만. 이걸 높은 거 해버리면 우리 임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높은 거 해버리면 A, B가 갑을 짤 목적으로 권리금 3천억 주네. 3천억 나는 3천억 주겠다. 그럼 3천원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낮은 거예요. 낮은 거. 뭐 3조 그래도 2억만 주면 돼요. 낮은 거. 그러니까 임대인도 보호해야겠죠? 임대인을 나쁜 놈 보면 안 돼요. 다 우리 목표잖아요. 이게 되는 게. 우리도 보호해도 우리도. 그래서 낮은 겁니다. 낮은 거. 다음 2번. 이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건 3년. 이 권리는 3년에 행사해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3년이 정년 정답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은 잘 모르면 일단 3자로 찍으면 거의 맞아요. 3자. 잘 모르겠으면. 물론 2자가 몇 개 있는데 다른 숫자 몇 개 있는데 잘 모르면 일단 3자로 찍으세요. 다음 양가로 3번 권리금 적용 제외. 1번, 2번에는 권리금 보호 못 받아요. 1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 대규모 점포가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하는 대형 쇼핑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마트 있잖아요. 뭐 롯데마트 이런 거. 롯데 아울렛, 신세계 아울렛 그런데. 거기 에스컬레이터 올라간 자리라 권리금 2억, 3억을 줬대요.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라. 나올 때 3억 못 받을 수 있어요. 보호 안 해주니까.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건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권리금 보호 받아요. 안 줘도 할 말 없습니다. 2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에요.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있다. 그 건물에 들어간 임차인은 들어올 때 권리금 못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죠. 누가 작성해요? 양가로 4번 누가 작성해요? 국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책엔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차임 연체는 3기 연체하면 해지일사라고 생겼죠. 3기. 민법 임대차 2기. 주임법 2기. 상임법 3기예요. 3기. 3기. 그리고 다시 6번. 양가로 4번. 이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서요.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또 요약집에 없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뭐 표준 계약서라는데 같은 말이냐. 임대차 표준 계약서라고 해요. 아무튼 표준 계약서. 여기는 임대차 계약서요. 이건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요? 이건 법무부 장관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두 개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작년에 중개실무위가 나왔어 이거. 작년에. 민법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 다르죠?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세요. 이런 단순한 것 때문에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학개론 시간에 무임승차 공부하세요. 학개론 시간에 무임승차 나오죠? 이 말을 좀 바꿔보면 무임교통권이에요. 무임교통권. 좀 바꿔보면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서요. 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계약서요. 무임교통권이라고 무임승차 대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90페이지 와보세요. 390페이지 오시면, 자, 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1번 문제. 갑은 자, 서울을 동원하십니다. 서울에 소지하는 을소유 상가 건물을, 그 다음, 가로 한번 쳐보세요. 보증금 3억 원에 월 차임 300만원 가로칩니다.
그럼 상인법은 환산해봐야겠죠? 월세 곱하기 100 하면 3억이죠? 3억 더하면 6억이 6억. 6억이면 원칙 상인법 적용되지 않죠? 자, 300만 원, 그 다음 2년간 임차하기로 2015년 2월 3일에 계약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모두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차는 원칙 상인법 적용 안 돼요. 그럼 아까 네 가지는 그래도 적용된다 그랬죠? 네 가지. 그게 아까 요약집에서 대항력, 계약행위요구, 권리금, 3기 연체 그런 것들. 그 네 가지 아니면 적용 안 돼요. 그럼 기억, 갑이 건물 인도받고 부가세법 5조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맞았죠? 서울에서 4억 초과해도 아까 대항력 적용된다 그랬죠? 기억 맞았어요. 니은은 갑이 대항력금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은 맞아요. 함께 우선면적권 틀렸어요. 서울에서 4억 초과하면 우선면적권 없어요. 아까 요약책 확인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요약집 174페이지 174페이지 거기에 써있는 것만 서울에서 4억 초과할 때 적용되죠. 거기 1, 2, 3, 4만 적용돼요. 거기 우선면적권 없죠. 그러니까 우선면적권은 서울에서 4억 초과하면 보호 못 받아요. 상인법에서. 그래서 니은은 우선면제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갑은 임대차계획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 이건 적용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어요. 리을 기간 만료한 때 갑이 자신 비용으로 임차 건물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갑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서 맞죠? 임차인 갑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비용 상환 청구 이런 규정은 주임법 상인법에 없어요. 그러면 민법 임대차가 보충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리을과 같은 비용 상환 청구는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돼요. 다시 비용 규정은 주임법 상인법에 없어요. 그럼 특별법이 없으면 민법 임대차가 보충 적용돼요. 그래서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도 비용 청구 규정 적용됩니다. 단 이건 임의 규정이라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끝에 효력 없다가 틀려서 효력 있다. 효력 있다. 미음 갑의 차임이 700만 원 밀린 경우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상인법 3기 아까 3기는 174페이지 있죠? 174페이지 3기. 그러면 월세가 300만 원이죠? 그러면은 900만 원 밀려야지 해지할 수 있죠? 700밖에 안 밀렸으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비읍 묵시역갱신 법정갱신은 174페이지 없죠? 그러니까 적용 안 돼요. 다시 174인 묵시역갱신 없죠? 그래서 서울에서 4억 초과하면 법정갱신 규정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비읍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그러니까 정답이 잘못한 겁니다. 틀린 게 니은, 리을, 미음, 비읍 4개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비읍.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만 맞았어요. 뭐가 맞았어요? 기억과 디귿 맞았고 니은, 리을, 미음, 비읍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해설은 맞게 나왔어요. 정답 없습니다. 오른쪽 해설은 맞게 나왔어요. 정답 없음 아쉽 정답 없음. 원래 민특법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등한시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저도 수업을 2번씩밖에 안 했잖아요. 다른 거 다 3번씩 했는데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좀 알아야 할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복습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이제 상인법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2번 임차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지면 보증금이 전액 표현되지 않은 그 다음 말을 동원하십니다. 대항력 있는 동원하셔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 매각 경락 이후에 함께 소멸 틀렸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2번은 경매가 나왔죠. 그럼 대항력 있다 그랬죠. 그럼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빠르단 말입니다. 다시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 나오면 돈 못 받으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소멸한다가 틀렸어요.
다시 돈 못 받으면 경락인에게 돈 달라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소멸한다가 틀렸습니다. 아까 주인파 사례 봤잖아요. 아까 주인파 사례 2번. 다음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하는 거죠. 주인법과 똑같습니다. 4번. 임차인의 계약金요구권은 최초 임대시기간 포함 맞아요. 포함한 전체 임대시기간이 5년 맞습니다. 다음 5번 지난주에 했죠. 전차인도 동원하십니다. 임차인 대위. 그걸 직접 X라 했죠. 임차인 대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요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서요. 다음 3번 문제 상인법 틀린 거죠. 1번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4억 이하면 적용되죠. 2번 이 1번의 경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다면 그 월당인 차임에게 1분의 100이 100이죠. 100을 곱해서 환산한다 그랬죠. 3번 임차인이 건물인도 돈 넣어보세요. 건물인도 받고 다음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에 그 다음 날 등록증 발급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3번 드렸습니다. 4번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럼 대항 의미가 그 뒤에 임차금을 양수인은 임대인이나 또는 양도인지를 승계한다가 대항력 같은 말 했죠. 5번 X. 3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10분 쉬가지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